세상에 비밀이 없는 게 네.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법정에서 최초로 이제 정일권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서 이제 접견을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교도관께서 인사를 하셔서 보고 얼굴이 낯이 익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고생했겠다고. 예 그랬더니 왜 기억 안 나냐고 자기 그 배가른다를 때 뒤에 앉아 있었던 자기 한 번도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한 적 없는데 진짜 힘드셨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억 못했던 그때 왜 초콜릿 2개 줘서 저랑 나눠 먹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증인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저한테 그런 정일권 얘기를 정일권 부장. 사진 보여준 게 정일권 그건 좀 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날 제가 펑펑 우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인권 차원에서 애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한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봐라. 제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졌죠. 아이들 사진 보고 진짜 펑펑 울었어. 근데 겁나더라고요 진짜. 구치감에 내려가서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2박 3일 있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서워 진짜.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어. 나가서 애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지인들 다 기소할 거다. 검찰 수사 방향에 협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이분이 검찰에 적극 협조하기 전에 만났었어요. 접견을 갔었어요. 그때는 버티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실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김만배 씨도 그랬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또 잘 자란 집이거든요. 이 친구가 고생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얘가 의지가 강하거나 막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버틴다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절대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야 좀 해라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성격은 그런데 이번에는 버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의지를 갖고 버티겠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아니야. 이제 시끄러워지고 나서 저는 이제 뭐 관련이 없다. 나는 이 사업을 해서 이제 빠진 지가 한참 됐다 해갖고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 수사팀하고 친한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뭐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게 시끄러워졌으니 당시에 뭐 김만배 회장님 뭐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뭐 몇 명만 이제 구속을 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좀 들어와서 협조를 해줘라. 당시에 이제 기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집 앞에 와갖고 계속 상주를 하셔서 애들이 2주 넘게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좀 들어가서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들어왔고 뭐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 그분 막 이러면서 시끄러웠고 그때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 JTBC 기자분이 공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있던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주범으로 된 거죠. 들어오고 나서 속았네 말하자면. 저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았는데 네, 거짓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는지 좀 설명해. 그 다음 진행된 일이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간질 2015년도 수원 사건 때 제가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만배 회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담당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너가 구속된 건 김만배가 작업할 때 저를 구속시켰던 검사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형이랑 친한데 내가 다 들었다. 우리가 다 확인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를 갈라놨. 그게 김만배 씨도 그렇게 작업했는데 안 넘어오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버리고 김만배하고 멀어지게 한 다음에 남우 변호사를 넘어가게 하려고 한 거구나.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의 대부분이 사실과 아닌 얘기들이 거의 한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한 70% 이상이 거짓말이 만들어진 얘기고 유동규 본부장 얘기를 보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가깝게 얘기하셨던 분이 김만배 회장님인데 김만배 회장님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버티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 가까웠던 사람이 저니까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전 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았다 하니까 일단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를 이간질 시켜서 김만배 회장님을 공격하게 하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가 처음에 유동규 본부장도 이기 수사팀에서 처음에 검사가 30년 구형한다고 했대요. 근데 유동규 씨도 어떤 계기로 넘어갔어. 네. 그러고 나서 뭐 유동규 본부장은 피자 사주고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었지 왜 기억을 못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검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2013년 2월 달에 네가 유동규한테 돈 2천만 원을 줬다며.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자백을 했다. 그리고 너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넌 문제도 없고 돈을 받을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처벌받을 건데 그 거짓말이겠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1,000만 원은 김용 부원장을 주고 1,000만 원은 정진상 실장을 줬다는데 너한테도 얘기했다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네 아예.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어떤 국회의원께서 어떤 분이 뭐 조사를 25번 받았다. 내가 검사할 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는 한 100번 받습니다. 100번. 아침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나중에는 네. 화이트보드에 가면 다 적어요. 날짜별로. 검사가. 검사님이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빈칸을 제가 채우길 원하시는 이 부분이 제가 들었어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2천만 원 줬다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2천만 원 줬대. 그중에 1,000만 원은 이재명 쪽이 줬대.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지금도 저는 그런 그러니까 걸 그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 근데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만배 회장 봐라. 김만배 회장 가만 안 냅둘 거다. 밖에 돌아다니게 안 할 거다. 그리고 나오면 구속시키고 그렇죠. 별건도 나오면 구속시키고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내비두고 뭐 저도 그래서 내비뒀죠. 뭐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너희들 잘못한 거를 확인해서 인정시키고 처벌받게 하고 대부분이 만들어졌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어디 가서 제가 얘기 안 하면 이제 법정 가서 할 얘기인데 뭐 김만배 회장 돈 일부가 사실은 뭐 저 이재명 시장 쪽 네. 당시 이제 그쪽 돈이다. 지금 기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소되진 않았지만 그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예, 예. 428억. 예. 428억. 그 428억이 2021년 초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김만배 회장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 받기를 원했고 받아서 뭐 상당한 액수를 미국에 보내고자 했어요. 미국에 보내서 그 돈을 건물을 사서 그래 쓰고 싶어 했다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건물을 사고 뭐 이제 딸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좀 생활비도 보조하고 그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와 기소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저수지, 선거 자금, 노후 자금. 나중에 이제 노후 세뱃 걸로 자금 바뀌는 이렇게 거죠. 변했죠. 일단 검사들은 이제 되게 사명감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네. 이재명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명 넘는 분한테 조사를 받았어요. 똑같이 들었대.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참 시끄러웠던 저수지다.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냐? 당연히 못 들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는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끝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들은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팩트가 돼서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그런 돈 준 적 없어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유동규가 줬대니까 얼마야 누구한테 줬대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유동규 씨가 와 내가 줬잖아 왜 기억 못해. 검사가 옆에서 너 줬다는데 왜 기억 못해. 줬나? 그런 것도 같아. 그런 것도 같다. 그런 생각도 들 법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내가 줬다고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협조한 사람들은 저렇게 풀려나가고 협조 안 하는 김만배는 5번 영장 발부되는 거 봐라.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내 가족 괴롭힐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지인들도 다 딸려가잖아. 나 하나 눈 감고 눈 감고 말하면 돼. 이렇게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억 못하는 거 안 일어난 일이니까 기억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막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나중에는 수사를 이걸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네. 대북 송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건 검사가 교육을 강의를 해준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림 다 네. 그려놓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검사가 공범관계고 둘 다 석방된 상태잖아요. 검사가 통화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네. 검사가요? 네, 그거는 검사가 전화해보라고 했습니까? 네. 아유 자꾸 제가 네. 뭐 통화하자 그러고 이래요. 그랬더니 아유 왜 통화해 보세요. 왜요? 그거는 왜? 검사가 시킨 거. 그러니까 녹음을 통화해보라는 시키면 매우 강력히 의심되네. 유동규라고 근데 만약에 그 통화를 일부러 검사 지시로 한 거라면 법정 가서 말을 바꿀까봐 지금 물증을 남겨놓고 그렇게 그렇지. 모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검사가 혹시 의심되죠. 법정 가서 증언에 대해서 뭐 코치하거나 얘기한 게 있나요? 대북 송금이 여기에 이제 9분의 400억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유동규 본부장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
지금 남우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역할이에요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한번 넘어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남우 변호사 넘어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 계엄 정진상 실장님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별도로 나갔는데 이게 얼굴에 받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진짜 전 처음 봤거든요. 법정에서 그분을 처음 뵀는데 진짜 정진상 시장을 처음 봤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법정에서 봤다고요? 돈을 줬다는 거야? 법정에서 처음 봤어요. 돈 다 준 거 그 전에 아니에요? 몰랐대. 정진상, 김영 다 몰랐대. 얼굴을 처음 말도 안 뵀는데 되는 근데 정진상 되게 뭐- 눈빛이 근데 진짜 원망의 눈빛을 줘. 그렇겠지. 무섭게 째려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돈 줬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근데 만약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집권하고 계셨으면 말 못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건물 판다고 또 잡아갔네. 허위 보도인데 이게 어이, 뭐죠? 검찰 소스. 예, 뉴스 중간에 보니까 접견한 기록을 제가 접견한 내용을 거기다가 기사에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검사밖에 모르죠. 그게 검사밖에 동아일보 모르지. 보도가 아마. 김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나쁘다. 박영수 검사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징역 저렇게 실형. 하는 건 진짜 전 나쁜 거다.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그렇게까지 박영수 특검을 이렇게 딱 타겟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 특별한 아니 박영수를 영수형 하면서 가장 가까운 선배고 가장 어려울 때 윤석열을 챙겨준 사람이 박영수 그러니까 특검. 특검에 자기를 불러줘서 자기를 네. 명예 회복해주게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고마워했는데 그러다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가 이제 자기네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꽃다발 갖다 주고 막 엄청나게 칭찬이 글로 몰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게 기가 살아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그때 내가 듣기로는 그때부터 박영수 특검에 말도 안 듣는다 그랬어.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거든.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조호영 대표가 겁이 나서 김만배 회장님을 소개받고 김만배 회장님을 통해서 박영수 검장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이제 상담한 내용이 20억 3천만 원 받은 그 알선 수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대검 수사를 실제 받았는데 조호영한테는 이제 아예 그런 내용을 묻지 않고 대검 중수부에서 그걸 수사하지 않았고 밑에 계신 모 검사님이 커피를 타주셨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들었고 아무 문제 없이 조호영 대표는 이제 끝이 난 사건이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같이 이 상담 박영수 검장님한테 상담을 받을 때부터 조호영 대표가 가장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그 알선 수재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박태규 씨 돈 준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담을 했고 결국은 이제 중수부에서 조호영 대표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뭐 조호영 대표한테 책임을 묻지 않은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없다고 잡았대는데 대검 중수부장이 3년 후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조우영을 변호합니다. 도덕성이 하나도 2014년 말 15년 초에 다시 이제 조호영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이제 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김홍일 검장께서 아마 변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 수원지검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조호영 대표가 울상이 돼 있으니까 김만배 회장님 그러셨어요. 야 2011년도에 다 플리바게닝 한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해라. 말이 되냐고 다 봐주기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수사를 하냐.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불법이다 니네. 변호사 아니어도 대학교 2학년이면 배우는 건데 이거 공소시효 지난 걸 가지고 저희를 수사시키면서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검토 다 했대. 나중에 니네 이거 무죄 날 거다. 근데 저희 다 무죄 났거든요. 이재명 대표 수사의 시작이 불법이었어요. 재판 가서 무죄 받으면 되지. 이렇게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렇지.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다른 분들 이제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돈을 빌릴 때도 없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들 사세요. 변호사 비용에 막. 그러면 다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당해봐야 돼. 사실 그런 너무 사람들 다.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에서 대장동 그분 썼던 사람들이 검찰발 단독을 계속 쏟아냈는데 남욱하고 유동규가 강남 유흥지점에서 정진상하고 김용을 계속 접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정진상 이제 실장을 처음 처음 봤대잖아요.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이렇게 나왔어. 그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분들을 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남욱은 아니죠. 저는 없었어요. 유동규 본부장께서 포르쉐를 사셨는데 그거 자금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포르쉐가 1억 원을 어디서 김용한테 나오는지를 줬다고 하는데 그 날짜에 오지도 않았는데 유동규는 그 내연녀에게 포르쉐를 1억 5천짜리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유언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는 양육비로 저를 드리고 카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회사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즈음에 포르쉐를 산 걸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근데 검찰에서 그래서 김용 부원장께서 변호인들이 그걸 계속 집요하게 물으셨는데 끝까지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